공대 대학원은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대 대학원에서 대학원생이 하는 아니면 제공받는 큰 행위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이고요. 두 번째는 프로젝트고 세 번째는 연구입니다. 우리가 수업을 들어서 어떤 학점을 따고요. 거기서 배운 거를 통해서 졸업 심사를 볼 수 있는 논문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 기초 지식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은 기본적으로 회사들과 코업을 같이 하는데요. 회사들은 학교에 어떤 펀딩을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학교는 기업에서 이제 투자할 만한 리소스가 부족한 그런 어떤 스몰 프로젝트, 스몰 연구들을 이제 진행을 해서 연구 성과를 이관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온 그 펀딩으로 학생들의 인건비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 연구에 해당하는 파트가 어떻게 보면 대학원의 가장 메인 파트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연구를 통해서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을 통해서 졸업 심사를 통과를 한 뒤에 실질적으로 석사 혹은 박사 학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앞에 두 과정은 석사 수료, 박사 수료 학생들도 똑같이 진행을 하지만 마지막 연구를 통해서 논문, 그 학위 논문은 박사 수료, 석사 수료가 아닌 박사 학위, 석사 학위로서 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해당 대학원을 온전히 졸업했다 라고 이런 증명이 주어지는 건 바로 연구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먼저 수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업이라고 함은 우리가 학부 때 배웠던 그런 수업들도 물론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대학원에서는 좀 더 소규모고 좀 더 해당 분야의 교수님들의 강의들만 수강을 하는 그런 굉장히 몇 학점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수업들이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보통 우리가 학부 때는 15학점, 18학점, 21학점 요 정도의 과목을 수강을 했다고 하면요. 대학원 때는 6학점, 많아야 9학점이고 그 안에서도 세미나 과목들로 이제 학점들을 쉽게 채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구성도요. 우리가 학부 때는 교수님이 앞에서 판서로만 서술을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고 퀴즈를 보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봐서 상대평가를 통해서 점수를 매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학원 수업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런 수업이 있지만 좀 더 발표 위주고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 연습 문제에서 나오기보다는 해당 연구 분야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시간을 딱 정해서 문제 풀기보다는 오픈북이나 아니면 오픈 노트북, 심지어 오픈 인터넷까지도 가능한 무제한 시간에 그런 어려운 시험들이 굉장히 많고 해당 분야의 조교들도 직접 정답을 채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교수님이 직접 채점하시는 그런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인데요.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흔히 과제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우리가 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인건비가 주어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학금을 통해서 주어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외부 펀딩으로부터 주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프로젝트는 장학금이 아닌 외부 펀딩을 얻기 위한 방법인데요. 국가과제와 기업과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국가과제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모를 내면 이제 어떤 학교 혹은 기업체들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국가과제의 과제 제안서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점수나 아니면은 실제로 이게 수행을 할 수 있는지 가장 변별력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연구비를 몰아주게 되고요. 그러면 최소 2년에서 3년 이상의 어떤 국가과제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해당 기간 동안에 대학원 연구실은 그 연구를 수행하는 학생들에게 인건비가 주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기업과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기업이 학교와 어떤 협동과제를 통해서 기업은 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제공을 하고, 학생들은 기업에서 실제로 수행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안에 인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상황적으로 안 돼서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작은 프로젝트 혹은 굉장히 극소적인 세밀한 프로젝트들을 학교의 과제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국가과제나 기업과제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학생들은 개인적인 연구비를 얻을 뿐더러 연구실 자체의 실험 장비 세팅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추후에 연구 주제를 가지거나 아니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 기반 실험실 세팅을 할 수 있게 되는 기반이 바로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원생의 가장 중요한 파트인 연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석사 수료, 박사 수료를 석사학위, 박사학위와 구분 짓는 것이 바로 이 연구의 결과물인 논문인데요. 우리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 4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연구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존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근데 기존에 없는 내용이 더 이롭거나 더 유용해야만 이제 이것이 실질적으로 논문으로서 의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어떤 연구들이 수행이 됐는지 역사의 전체적인 거를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전 리서치 단계라고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투여가 되고 논문의 퀄리티를 가다듬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 부분은 논문의 서론 부분에 이제 작성이 되면서 이 논문이 얼마나 이 작성자가 내공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석사 1년차, 2년차에는 기존 논문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게 되고요. 이제 박사 1년차, 2년차, 3년차가 올라가면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팔로우업이 되면 기존 논문을 이해하는 시간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실험 설계 및 장비 숙지입니다. 우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기존 논문은 이제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새로운지에 대해서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야겠죠? 그게 이제 아이디어 제안 부분인데요. 아이디어 제안 부분에서 자기가 매일매일 다른 아이디어가 이제 생각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디어가 기존 논문들보다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존 논문 역시 구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제 새로운 아이디어 역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 구현을 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실험을 전개를 해야 되는데요. 그 실험을 전개하기 위해서 실험 장비를 숙지해야 되고요. 이게 이거와 다른 실험이다, 같은 실험이다, 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험을 이제 설계를 한 다음에 내 실험과 기존 실험들의 데이터가 완성이 되면 그래서 내 실험 데이터가 이거보다 좋은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 수정된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고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검증이 통과가 돼서 기존 모든 연구들보다 하나라도 새롭고 이로운 분야가 있으면 이제 논문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출판이 되어 학위를 수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면요. 공대 대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입학하게 되면 하게 되실 것들은 수업을 들어서 학점을 따서 논문 자격 시험에 치를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수행을 함으로써 펀딩을 얻고 연구 실험 장비 세팅을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주제를 얻게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고 논문을 통해서 심사를 극복을 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학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깊게 알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